안녕하세요, 도빌카시입니다. 오늘은 제 식물 공장을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 공장이라는 거는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집에서 식물을 조금 대량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 이런 것들을 식물 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감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유행하는 단어라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쯤에 식물마켓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승낙을 하긴 했는데 선보일 식물들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께 조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식물들 위주로 한번 번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식물을 어떻게 번식하고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또 여러 가지 식물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짧게 제가 그동안 번식해온 식물들 근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설명드릴 식물은 바로 콜로카시아입니다. 물토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홍천 정원에서 엄청 크게 자랐던 요 콜로카시아 모히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원래 모주 구근을 심어놨더니 또 이렇게 이파리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싹 정리를 해서 구근을 이제 딱 잘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심어 놓은 상태였는데 이런 식으로 번식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던 그런 자구라고 부르죠. 새끼들도 다 이렇게 하나씩 심어 놨는데 큰 무리 없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주더라고요. 근데 콜로카시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요 모히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근이라고 부르는 이 뿌리 쪽에서 새끼들을 많이 올려주는 데 반해서 요거는 블랙뷰티 물토란인데요. 요거는 약간 기는 줄기를 통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콜로카시아 모히또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번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알로카시아들입니다. 알로카시아 중에서 오키나와 실버, 오도라라고 부르는 목대가 생기는 요 개체를 제가 옆에 나온 새끼들을 조금 분리를 해서 따로 심어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주에서도 옆에 새끼촉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분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두면은 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새 잎들을 올려주면서 적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빛도 잘 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처럼 잎이 많이 커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늬 프라이덱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그 자구를 번식한 거예요. 이거는 싹이 없는 그 콩알 만한 싹들을 이제 선물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 건데 아기 때는 조금 습도가 높아야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델리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습을 유지해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잎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실습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살짝 이제 뚜껑을 열어가면서 키울 계획이에요. 다음 소개해드릴 식물은 베고니아 푸토엔시스입니다. 이 푸토엔시스는 근경성 베고니아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목베고니아와 다르게 이렇게 기는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잎사귀를 잘라서 번식을 해도 되고 이 잎 자루를 심어가지고 잎꽂이로도 번식이 잘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포도박스에다가 수태를 이용해서 잎꽂이를 해둔 상태입니다. 짠! 이렇게 보시면 한 2달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잎을 꽂아놨던 데서 새끼 촉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파리만 꽂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잎맥에서도 이렇게 새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가 좀 나오고 하면은 옆에 이런 식으로 흙에다가 심어서 조금 더 키우면 잎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 푸토엔시스와 조금 다른 고에고엔시스라고 해요. 잎의 색감이 조금 다른 건데 요 2개를 약간 세트로 키우는 것이 요즘 좀 유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흙에 조금 적응을 시킨 다음에 또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한 5개가 지금 합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분리를 해가지고 키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고에고엔시스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얘가 아까 이 잎꽂이에 있었던 모주 푸토엔시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되다가 한 1년 정도 되면 이렇게 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잎꽂이로 시작을 해서 딱 1년 만에 이렇게 키워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은 양이라서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해가지고 뭐 주변에 선물도 하시고 아니면 분양도 하시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목베고니아예요. 뒤에 있는 애가 스노우캡이고 요 앞에 있는 애가 자니타 주엘인데요. 요것도 제 채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 저기 뒤에 보시면
큰 목베고니아 스노우캡 저거를 다 잘라가지고 물꽂이를 지금 해둔 상태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일단 자니타 주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니타 주엘도 한 1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스노우캡보다 잎의 이 펄감이 조금 더 크고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화려한 그런 목베고니아인데요. 이런 식으로 목대가 굉장히 딱딱하게 자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촉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생장점을 잘라가지고 물꽂이를 해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달 만에 이제 뿌리가 많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좀 많아지고 나면은 흙에다 심어서 한 개체씩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물꽂이 방법도 있고 흙에다 삽목하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 해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물에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흙으로 옮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눈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런 눈들만 이제 수태 위에 올려놔도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요. 이 마디를 포함해서 자른 다음에 수태에다가 올려놔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태 위에다가 마디 하나씩만 올려놔도 이렇게 이 옆에서 새싹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개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 뿌리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뿌리들이 조금 더 길어져서 흙에 넣어도 이제 살 정도가 되면은 흙에다 옮겨줄 계획이에요. 지금 이런 애들은 수태에 뿌리를 많이 박아가지고 잘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있는 이런 딸기 팩 같은 데다 넣어서 습 유지가 좀 잘 되도록 이런 식으로 닫아서 키우면 되는데요. 물이 잘 안 말라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습도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니타 주엘과 다르게 이 스노우캡들은 개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물에다가만 꽂아둔 상태인데요. 요거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자라 나왔습니다. 요 정도만 되면은 바로 흙에 옮겨도 큰 문제가 없어서 이제 곧 흙에다 옮겨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 삽수들 이제 마디가 있는 이런 애들도 좀 길게 잘라가지고 물에다 다 꽂아놨는데 뿌리들이 많이 내린 상황입니다. 이 식물도 굉장히 예쁘죠. 요거는 딱 보시기에도 아실 거예요. 금전수예요. 금전수인데 잎에 이렇게 무늬가 많이 들어간 무늬 금전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번식이 굉장히 힘들어요. 번식이 잘 되긴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분촉을 해두었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새 순과 잎을 내줄 때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얘도 분주를 하고 나서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나서 적응을 할 때까지 또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새촉들을 올려주고 있고요. 잎꽂이로 번식한 애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무늬가 있는 잎들을 꽂았다고 해서 다 무늬 금전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아예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또 자라면서 옆에 촉이 무늬가 자라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금전수 번식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얘는 몬스테라 알보 씨앗을 파종한 그런 파종묘인데요. 오션님께서 그 몬스테라 알보 씨앗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키워보고 있는데요. 무사히 싹 발화를 해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무늬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거의 그냥 일반 보르시지아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몬스테라보다 색감이 조금 옅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얘는 몬스테라 에스쿠엘레토예요. 이렇게 잎이 찢어진 잎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또 거대하게 자라는 굉장히 예쁜 몬스테라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우면서 이렇게 엄청 길게 자랐던 애예요. 여기 식물등 거치대 끝까지 자라났던 그 개체인데요. 요거를 다 잘라서 물에 꽂아둔 지 요것도 한 2달 정도가 됐습니다. 마디를 이렇게 하나씩 내가지고 물에다 꽂아놨더니 이런 식으로 뿌리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금쯤이면은 흙에다 옮겨서 심어도 새촉을 올리고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몬스테라 에스쿠엘레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환경이 맞지 않으면 잎이 안 나오고 노드라고 부르는 이런 촉수 같은 게 자라나오기도 해요. 그런 촉수 같은 경우에도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다 마디를 살려서 수태에다 꽂아 놓으면 이렇게 뿌리를 많이 자라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새촉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해요. 지금 초점이 조금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손톱보다 작은 이제 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잎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노드에서 자라나온 이런 새싹들은 조그맣지만 잎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번식을 한번 해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식물은 제주 애기 모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식기 건조대 뚜껑이 있는 거에다가 키우고 있는데요.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증발돼서 위에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요거를 환기를 시켜주는데 이런 식으로 열어서 물을 다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물구멍이 없는 그런 그 밀폐 용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분이 증발했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순환시켜 주는 건데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이것도 한 달 반 전쯤에 이 가지들을 잘라 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푸딩컵에다가 애들을 하나씩 심어 놨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자라서 한 3줄기씩 해놨는데 굉장히 풍성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딩컵에다가 물구멍이 없는 거예요. 맨 밑에 산야초 넣고 그 위에 이제 상토를 넣고 그 위에 수태 넣고 이렇게 얹어 놓은 건데요. 뚜껑을 닫아서 뚜껑 부분에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물이 순환되면서 물이 증발했다가 다시 흙으로 흡수되고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어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좀 기특하기도 한데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번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애기모람 옆에도 요 식기 건조기가 하나가 더 있죠. 여기는 이제 필로덴드론의 벌브 이런 줄기만 삽목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싹 열면은 약간 인삼 냄새가 잘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도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잎이 다 떨어졌던 그 베루코섬을 이렇게 마디를 다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태에다가 얹어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까맸던 기근에서 새 뿌리가 많이 나와서 지금 수태에 막 활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디에 있던 새순에서 이런 식으로 굵은 아주 건강한 순들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잎이 없는 이런 줄기들도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해두시면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얘가 유독 조금 빨리 나오고요. 옆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순을 막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느린 애들은 아직 순이 잠자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뿌리가 나오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할 거예요. 잎이 있는 필로덴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꽂이를 해두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로덴드론 베메라인데 필로덴드론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다 잘라가지고 제가 물꽂이를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뿌리를 엄청 많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디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새순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얘도 이제 바로 흙에다가 심어서 적응을 시키면 이제 위로 쭉쭉 자라는 멋있는 그런 베메라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잎들은 이렇게 작은 컵에다가 물꽂이를 해두었고요. 큰 애들은 저기 뒤에 저거 쓰레기통에다가 물꽂이를 해둔 상태예요. 가까이 가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렇게 큰 잎을 가지고 있는 필로덴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흙에다 삽목했을 때 증산작용이 너무 강해가지고 잎이 조금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물꽂이로 해서 번식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 보시면 안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도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잎자루가 조금 물러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잎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잎이 없어져도 이 줄기만 멀쩡하다면 이런 식으로 새싹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이렇게 큰 객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꽂이를 하셔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잘라내고 남은 밑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아까 보여드렸던 베메라 다 자르고 남은 밑둥이에요. 밑둥도 이런 식으로 마디를 2개 정도 붙여서 놔두면 이런 식으로 싹이 틉니다. 제가 왜 이거를 2개를 남겨놨냐면요. 혹시 얘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으로 밑에 마디를 하나를 더 놔둔 거예요. 그렇게 2개에서 3개 정도 놔두면은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새싹이 또 나와가지고 자라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지지대를 해서 키우면 물꽂이나 삽목이보다는 뿌리가 좀 많은 상태라서 조금 더 빨리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베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이 좀 빨리 텄고요. 요거는 베루코섬이에요. 베루코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애기 촉이 이렇게 텄는데요. 얘가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얘도 이제 새싹이 터서 또 자라기 시작하면 지지대를 세워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필로덴드론 소디로이 바리에가타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소디로이의 한 품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우다가 조금 수영이 안 좋아져서 이것도 몇 개월 전에 제가 휘무지 혹은 이제 취목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줄기를 옆에 화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페트병으로 이런 식으로
줄기를 이 옆에 화분에다가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지금 얘도 보시면 밑에 뿌리가 다 자라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페트병 밑에까지 새뿌리들이 많이 자라나온 거예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기 옆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공중 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흙에 잠기게 되면 뿌리들이 자라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해서 여기를 이제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하나의 개체가 되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밑둥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싹이 나와서 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꽂이나 삽목이 조금 정말 어렵고 좀 실패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 방법처럼 휘무지나 이런 취목에 같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물꽂이나 수태꽂이가 아닌 바로 흙에다가 삽목을 해서 번식을 시도해 본 그런 개체들인데요. 요거는 플로우마니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요것도 필로덴드론의 한 종류예요. 얘가 원래 모체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마디를 다 잘라가지고 이 앞부분은 앞부분대로 심어놔서 이렇게 적응을 시켜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파리 한 장과 마디를 붙여서 이렇게 흙에다 다 심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자라나오고 새싹이 아주 조그맣게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싹이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컸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조금 잎이 나올 때 상처를 입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다가 조금 더 크면 이렇게 이 정도로 성장을 해요. 여기서 조금 더 크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거대해집니다. 번식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니 달개비입니다. 얘는 제가 퐁퐁통으로 만든 아라바제라는 별명도 이제 받은 그런 화분인데요. 여기 옆에 있던 걸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분에다가 삽목을 해두었는데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흙이 마르면 그냥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자라서 이런 식으로 많이 번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얘를 깜빡할 뻔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집에서 큰 덩치를 자랑하는 글로리 오섬이에요. 얘도 필로덴드론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다란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데 옆으로 줄기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복이 들어온다는 재물운을 가져온다는 영상에 등장했던 애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흙에 심어진 째로 칼로 이렇게 마디마디를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줬더니 이미 밑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애들처럼 이렇게 새싹들을 막 올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흙 안에서 줄기를 잘라서 번식도 가능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나눠서 키워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분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서 한번 풍성하게 키워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식물들 번식한 것들 소식 한번 전해드려 봤고요. 여러 가지 번식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격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